정옥은 70살의 품이 있는 노인으로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검소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을 합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 같은 소박한 액세서리만 간혹하는 수준이죠. 외관상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남 일대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부동산에 투자의 불을 쌓았지만 검소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부를 과시하지 않아요. 정옥은 침착하고 원칙을 중요시하면서도 타인의 성장을 믿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나이로 인한 무시에 상처받았지만 이를 복수가 아닌 사회적 변화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오만한 셰프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뀐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강남의 풍경은 언제나 활기차고 화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예약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레스토랑 누벨크세였죠.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35살의 나이에 이미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로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는 마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검은색 셰프복을 입은 지훈의 모습은 주방에서 더욱 빛났죠. 그의 눈빛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도 만석입니다. 셰프님. 매니저 수진의 보고에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이란 이런 것이라고 지우는 생각했어요. 열정과 노력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안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한편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서는 70살의 정옥이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정옥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오랜 친구 미자의 생일이었으니까요. 특별한 날엔 특별한 곳에서 식사해야지. 정옥은 귀에 걸린 작은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누벨크세를 예약했습니다. 미자와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조금 사치를 부려보기로 한 거죠. 정옥은 버스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그녀가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죠. 세상이 참 빨리도 변하는구나. 정옥은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해 왔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 있었죠. 겉모습과 달리 정옥은 강남 일대의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검소함이 몸에 밴 정옥에게 그런 과시는 불필요한 것이었죠. 버스에서 내린 정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벨크세의 모던한 외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프런트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이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정옥은 가방에서 예약 문자를 보여주려 했지만 여직원은 이미 다른 손님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옥이 말을 꺼내려는 찰나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동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좀 냄새나는 것 같은데 우리 고객층이랑 안 맞아. 그들은 정옥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옥의 귀는 여전히 젊은 시절만큼 밝았죠. 가슴이 찌릿했지만 정옥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때 주방에서 나온 지훈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 셰프님, 저기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는데 좀. 여직원이 말끝을 흐렸어요. 지훈은 정옥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타깃 고객층이 아니잖아요. 정중하게 안내해 드리세요. 그 말을 들은 정옥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정옥은 천천히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등 뒤에서 노인네가 웬 고급 레스토랑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던 중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찾아왔어요. 셰프님, 큰일 났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주로부터 임대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왔어요. 뭐라고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죠? 명시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계약 만료 후 갱신 의사가 없다고만 적혀 있어요. 지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누벨크쇠의 명성,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건물주가 누구죠?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주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모든 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졌죠.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상권, 단골 고객, 브랜딩, 모든 것이 이 위치와 연결되어 있었죠. 결국 지우는 건물주를 직접 만나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건물주 정보를 알려주기를 꺼리던 중개사도 지훈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마지못해 주소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보세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지훈은 즉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곳은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조용한 주택가의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일주일 전 레스토랑에서 쫓아냈던 그 할머니 정옥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옥은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지훈은 멍한 상태로 정옥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지훈은 자신이 상상했던 부유한 건물주의 이미지와 너무나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정옥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지훈은 거실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중 몇몇은 강남의 유명 건물들에 관한 것이었죠. 지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옥이 녹차를 담은 찻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지훈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정옥은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끊었어요. 나는 그저 손님으로 갔을 뿐이에요. 친구 생일을 축하하려고 예약했던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건물주가 할머니 아니 정옥님이셨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따뜻함보다는 쓸쓸함이 더 묻어났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지금은 강남에 건물이 몇 채 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감했어요.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겉모습이 소박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의 사업장 건물주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은 지훈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정욱은 다시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계약은 계약이에요. 3달 후면 만료되고 갱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훈은 간절한 눈빛으로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누벨크쉐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정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인생에는 때로 다시 시작해야 할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당신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군요. 그날 저녁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던 찰나 수진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어요. 셰프님, 인터넷에 우리 레스토랑 기사가 떴어요. 그것도 안 좋은 내용으로. 지훈은 서둘러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남 유명 레스토랑 노인 차별 논란. 기사에는 누벨크쉐에서 나이든 손님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손님이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된 셈이었죠. SNS에서는 이미 해시태그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몇 시간 전만 해도 잘 돌아가던 자신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누벨크쉐는 평소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텅 비어 있었어요. 리뷰 사이트에는 노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레스토랑이라는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셰프님, 오늘 매출이. 수진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오다가 지훈의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알아요. 망했죠. 지훈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과해야겠죠. 정중하게, 진심으로요. 그날 오후 지훈은 다시 정욱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손편지를 들고서요. 문을 두드리자 정욱이 나왔어요. 또 왔군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외모와 나이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 그리고 그날 손님으로서의 존중을 드리지 못한 것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욱은 지훈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혜로웠고 많은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들어와요. 지훈은 정욱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와 같은 소박한 거실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모두 정욱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들이었죠.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정욱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주시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정욱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감정적인 판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정욱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내가 그날 느꼈던 모욕감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욱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어요. 검소하게 생활하며 투자하고 모든 것을 정당하게 얻었죠. 그런데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가슴을 때렸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손님으로 왔을 뿐이에요. 특별한 대우를 바랐던 것도 아니고 그저 친구와 즐거운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죠.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훈이 간절히 물었어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찾아야 할 답이에요. 지훈은 그날 밤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성공만을 좇느라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진정한 요리의 의미도 잊어버렸죠. 지우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설령 누벨크세를 잃게 되더라도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레스토랑 근처의 노인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혹시 봉사할 일이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센터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명한 셰프 아니세요? 여기서 무슨 일을?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 간단한 요리 교실을 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그렇게 지훈의 노인을 위한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던 참가자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지훈은 화려한 프랑스 요리 대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식과 간편한 가정식을 가르쳤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셰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복지센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지훈 선생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팔순이 넘은 김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 비법을 조금 응용한 거예요. 사실 지훈은 오랫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었죠.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통화하며 어머니의 오래된 레시피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요리의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센터 관계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 인생 경험, 이런 것들이 제 요리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어요. 봉사활동은 지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임시 휴업 상태였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진정한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가끔은 누벨크세의 우수한 재료들을 가져와 특별 요리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멀리서 지켜보는 눈길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정옥이 길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지훈이 인사하려 손을 들자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였구나. 지훈은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제 집으로 와주세요. 마이너스 정옥. 지훈은 긴장된 마음으로 정옥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정옥이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옥이 말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한과가 놓여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더군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살짝 당황했어요. 지켜보고 계셨나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요. 처음에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잊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옥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제 김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당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지훈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제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세요. 함께 있으면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군요. 정옥 할머니, 제게 기회를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당신이 진정 변했다면, 그리고 그 변화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로젝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레스토랑을 한 달 동안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당으로 운영해 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벨끝에 한 달간 노인을 위한 무료 식당으로 변신, 신문과 방송, SNS를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 세탁을 위한 전략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지훈이 직접 운영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점차 긍정적인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되찾고 싶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과 비싼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인터뷰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셰프들도 자원봉사를 자청했고 식재료 업체들은 무료로 재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죠. 정옥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의도대로 지훈은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 누벨끝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근처 복지센터의 어르신들과 동네 노인분들이 모여들었죠. 지훈은 평소와 다르게 검은색 셰프복 대신 편안한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문 앞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맞이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한식 정찬을 드립니다. 레스토랑 내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그대로였지만 테이블 배치를 넓게 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메뉴판에는 한글로 크게 메뉴 설명이 적혀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공손하게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하니 기분이 좋네. 한 할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훈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어르신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죠. 한 젊은 서버는 할아버지께 천천히 메뉴를 설명해드리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을 위해 메모지에 글씨를 크게 써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정옥도 슬그머니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친구 미자와 함께였습니다. 지훈은 두 분을 발견하고 직접 안내했어요.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특별 코스를 준비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달라졌군요. 지훈이 준비한 특별 코스는 정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어요. 산나물 비빔밥, 해산물 된장찌개, 버섯 갈비찜 모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였지만 지훈만의 특별한 기술이 더해져 색다른 맛을 냈습니다. 이 된장찌개 맛이 아주 깊네요. 미자가 감탄했어요. 지훈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제 기술을 조금 더한 것뿐입니다. 정옥은 지훈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프로젝트는 날이 갈수록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요청해왔고 여러 기업들이 후원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난 후 지훈과 정옥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어요. 지훈 씨,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군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옥 할머니 덕분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정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노인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이라. 지우는 정옥의 제안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여름밤 테라스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정옥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노인들도 다양한 경험을 원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급 레스토랑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고급 다이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면서 현대적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투자할게요. 당신은 요리와 운영을 맡고요. 지훈은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을 똑같이 존중해야 해요. 외모,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말이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환대의 정신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우는 어르신들을 위한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씻기 쉽되 맛과 영양은 그대로인 요리, 시각적으로 아름답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은 플레이팅,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기술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요리는 나눔이다. 지우는 새로운 모토를 정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술을 뽐내기 위한 요리가 아닌 손님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달하는 요리를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옥은 건물 위치 선정과 인테리어에 참여했어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배치를 고려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레스토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옥이 말했어요. 준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인 차별 논란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일부 투자자들은 노인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이 과연 수익이 날까라는 의구심을 품었어요. 하지만 지훈과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의심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정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도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회죠. 한 달 후 새로운 레스토랑 세대 공감의 오픈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위치는 강남의 번화가와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지만 접근성은 좋았습니다. 인테리어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고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여유롭게 배치되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큰 글씨로 된 메뉴판과 조명이 은은한 개인룸이었습니다. 직원 채용에도 특별한 기준이 있었어요. 지우는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의 소통 능력을 중요시했고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을 골고루 뽑았습니다. 특히 은퇴한 호텔리어와 셰프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어요. 오픈 전날 밤 지훈과 정옥은 완성된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지훈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입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지훈 씨는 그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대 공감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다름 아닌 정옥의 오랜 친구 미자였어요. 이어서 지역 노인회 회원들과
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방문했습니다. 지우는 직접 홀에 나와 한 분 한 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안하게 즐기다 가세요. 지훈의 요리가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화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플레이팅, 친숙한 맛에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요리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생기다니 한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군요. 세대 공감의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주 고객층이었지만 점차 가족 단위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손주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가족, 부모님 생신을 축하하러 오는 자녀들, 세대를 아우르는 모임 장소로 세대 공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업 한 달 만에 예약은 2달 앞까지 꽉 찼어요. 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 새로운 다이닝 문화를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고 방송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죠.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품격 있는 식사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 지훈이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삶의 기쁨이자 소통의 매개체니까요. 정옥은 주로 뒤에서 조용히 레스토랑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녀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노부부가 정옥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현대적인 요리를 품위 있게 즐길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분은 저쪽이에요. 그녀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훈을 가리켰어요. 세대 공감의 성공은 외식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레스토랑들도 시니어 친화적인 메뉴와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노인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는 곳이 늘어났어요. 지훈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개업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은 정옥을 레스토랑 옥상 정원으로 초대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지훈이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가 서빙되었습니다. 할머니, 1년 전 제게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훈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건물에서 쫓겨날 뻔한 셰프를 파트너로 받아들인 내 결정이 옳았던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건배했어요. 한때는 갈등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복수심이 있었어요. 정옥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했을 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레스토랑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할머니를 알아가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옥은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네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손님들로 가득 찬 레스토랑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누벨끝의 시절에 오만했던 제 모습이 무색하네요. 진짜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옥은 지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세대 공감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철 요리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어요. 지우는 이제 셰프를 넘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죠. 정옥은 건물주로서뿐만 아니라 멘토로서 지훈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지혜는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훈의 창의력과 열정은 정옥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할머니, 또 다른 지점을 열어볼까요? 어느 날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요.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때는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레스토랑 입구에 걸린 이 문구처럼 지훈과 정옥은 자신들의 철학을 세상에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